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좋은 커리큘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또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와 어떻게 상호작용해 줘야 되는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의 고민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음 시간에는요, 아이의 성향에 맞는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부모님들에 대한 육아 상담과 아이들에 대한 이게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린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아이의 성향에 맞는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렇게 수업 매칭이 올 때 나는 너무 앞뒤 안 가리고 너무 그냥 다 승인만 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막 놓고 보니까 너무 막 수업이 많다. 이렇게 하신 경험이 혹시 있으시거나 약간 수업이 매칭이 막 와도 난 익숙한 아이만 계속 만나고 싶어. 약간 단회로 막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은 너무 부담스러워. 라던가 혹은 수업하러 갔는데 엄마가 있거나 이러면 너무 그 눈치가 보여서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서 수업에 집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좀 어려워 라던가 혹은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들이 막 이렇게 나열하면 이거대로 완벽하게 너무 잘 해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너무 많아 라던가 이런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아이들을 만나셨을 때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이가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약간 산만하다라는 느낌이 어쨌든 들었던 이런 경험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친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이와 친해졌다 싶으면 수업이 끝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가지셨던 선생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별로 이렇게 잘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아이가 너무 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이래도 괜찮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앞서 선생님들이 느꼈던 이런 경험과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어떤 행동들은요, 사실은 다 그 모든 이유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시기에 선생님들이 만나는 아이들은요, 학습에 대한 첫 인상을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사실 작은 성취들이 쌓여서 그 다음에 동기부여로, 학습 동기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에 혼나는 경험이나 짜증이나 지루함 같은 감정이 결합되는 것보다 더 나를 이해해주는 선생님과 더 즐겁게 상호작용하는 것, 이런 것들로 통해서 아이들이 즐거운 학습에 대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학습에 대한 성취감을 계속적으로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렇게 작은 성취감이 쌓이는 경험들은요, 아이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들에게 아이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요, 아마 MBTI 검사를 해보신 경험이 아마 다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MBTI 검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다라는 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엔 이런 것들이 좀 불편했지만 어떤 환경적인 특성들이나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 상황 자체가 편안하게 받아들여졌다면 MBTI 값이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I였는데 굉장히 외근을 많이 하는 어떤 직종을 막 가지게 됐다라고 한다면요, 자연스럽게 E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무엇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MBTI 검사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요, 기질 검사는 좀 다릅니다. 기질 검사는요, 타고난 성격적인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예요. 즉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적 특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요, 더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요, 어떤 환경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이제 성격화하는 작업들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는 비록 무섭고 낯설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전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괜찮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질을 잘 다루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경험치들이 많지 않고 아직 성격화를
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더욱더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적 특성이 더 많이 도드라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질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딱 하고 나면요, 사실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이 경향성 자체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MBTI보다 훨씬 더 공신력이 있는 검사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질이나 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임상 현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 상담센터나 병원이나 이런 곳에 계신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사람은요, 누구나 기질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질이라는 재료는요,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근데 이 재료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재료는요, 부모님들과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유전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보시면요, 어떤 부분은 나는 엄마 닮은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아빠 닮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시는 거?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유전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마다요, 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다 달라요.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형제 자매들의 성격이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사실 그런 것처럼요,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난 재료의 양과 그 다음에 종류와 구성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것도 그것 때문인 거죠. 자, 이 기질이라는 재료를 가지고요, 이제 성격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즉, 이 기질은 재료일 뿐이고요. 이 재료를 가지고 성을 만드느냐, 자동차를 만드느냐, 이것에 대한 선택은요, 사실은 이제 환경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기질이라는 재료는 성격을 형성하는 주요한 주재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기질은 뭘까요? 이 기질은 환경과 만나서 성격을 만든다고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의 이 환경은요, 여러 가지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만나는 뭐 부모님, 그리고 뭐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환경이지만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만나게 되는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서 원하는 건강한 성격을 만들 수 있으려면요, 아이의 기질에 맞는, 아이의 케미에 맞는 환경이 제공이 되어줘야 돼요. 아이가 만약에 약간 불안이 엄청 많고요,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겁이 많은 아이인데, 이 아이를 우리가 용맹하게 만들겠다고 해병대 캠프 같은 데 넣으면 아이가 하루아침에 용감해져서 오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막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 아이의 기질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아이의 기질에 맞게 이 아이가 조금씩 용기를 내어서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질에 적합한 환경, 기질과 케미가 맞는 환경을 제안해 주는 것이 건강한 성격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검사지는요, TCI 검사지의 원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이 매칭이 되시게 되면은 그럼 받으실 수 있는 이제 정식 검사이고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프로파일을 보시면요, 30과 70 사이로 해서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게 되어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자, 70보다 이 특성을 높게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 특성 값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30보다 이 특성 값을 낮게 갖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 특성 값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기질적인 특성, 자극주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이라는 주요 특성들 값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기질적 캐릭터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검사 결과를 받아보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 장에요,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상세하게요. 자, 각각의 대요인의 다른 하위 척도들도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요, 파란색 부분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다. 그럼 이 특성 값을 높게 가지고 계신 거고요. 회색각 영역에 이 점이 찍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특성 값을 적게 가지고 계신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특성 값에 따라서 사람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질적인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자극주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그 다음에 인내력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자극주구 특성입니다. 자극주구 특성은요, 새로운 것을 보면 달려들고 싶어 하는 특성이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특성값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새로운 것을 보면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들이 이 특성값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특성값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탐색적 흥분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탐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충동성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 생각한 것보다 행동하는 게 더 먼저 나가는 사람들, 무절제 특성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 재밌다, 일단 흥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멈추지 않고 그것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특성값을 보이는 거, 자유분방이라고 해서 정해진 틀보다는 본인이 원하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특성값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극추구 특성이 높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새로운 수업이 딱 잡혔다 이러면 제일 먼저 재밌겠다.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고요. 새로운 집, 새로운 아이 만날 때마다 재밌어, 흥미로워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업을 딱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요. 막 교구도 오고 뭐 선생님도 새롭게 오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흥미로워해요. 그래서 딱 만약에 이제 교구나 수업 교구제가 막 이제 갔다 이러면 막 이런 거 미리 다 펼쳐보고 파헤쳐보고 다 확인해 봐야 되는 이런 습성값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약간 수업할 때 보면 자기가 흥미로워하는 지점들이 약간 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자극추구 특성이 많은 아이들은요, 처음에 영어를 접할 때 자체에는 호기심을 보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 흥미가 좀 떨어지고 반응이 시들해질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초기에 자유롭게 원하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야지만이 그 흥미가 지속될 수 있는 힘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 특성값이 높은 아이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조금 더 주도하고 조금 더 자유분방하게 원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위험회피 특성입니다. 위험회피 특성은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피하고 싶어하는 특성을 많이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요, 낯설다. 두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사람들이 이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예기불안이라던가 다음이 예측이 안 될 때 생기는 두려움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이렇게 낯선 사람의 수줍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회피 특성이 높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예측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처럼요.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딱 가지고 가셨을 때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고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여기서 아이들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이제 이 특성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낯선 글자인 알파벳 자체도 낯설기 때문에 왠지 피하고 싶고 두려워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미지랑 게임들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데 약간 적응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하기 전에 이걸 어떤 것들을 수업할 것인지 미리 좀 파악하고 익숙하게 이제 경험해 볼 수 있게 하고 머리에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을 그린 다음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수업 효율을 높이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극추구도 높고 위험회피 특성도 높을 수 있습니다. 자, 자극추구 특성은 뭐라고 했죠? 새로운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든다? 하고 싶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죠. 위험회피 특성은 어떻다고 했어요? 새로운 것을 보면 낯설어, 피하고 싶어, 두려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특성이 둘 다 높게 되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 라고 해서 그래 해봐 라고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두려워서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어쩌라고. 하나만 선택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 아이들은요, 동시에 두 가지, 하고 싶지만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굉장히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사회적 민감성입니다. 사회적 민감성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특성값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궁금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구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리고 똑같은 것을 봐도 더 강렬하게 반응하고 더 이렇게 풍부한 감수성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특성이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특성값이 높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수업하러 갔을 때도요, 약간 주변에 막 다른 부모님 계시거나 이러면 약간 눈치도 좀 보이고, 또 아이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처음부터 굉장히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활동들 중심으로 막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시는 분들, 이런 특성값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안에는요, 정서적 영역과 타인과의 관계라는 영역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정서적 감수성이나 정서적 개방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정서적 이란 부분은요.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더 풍부하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그걸 되게 많이 잘 표현할 수 있는 역량들, 이게 높으신 분들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친밀감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욕구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친밀감이 높으면요. 일단 수업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아서요. 선생님은 어디 살아요? 선생님 이름은 뭐예요? 선생님 몇 살이에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면서 선생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특성값이 높은 아이들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의존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칭찬, 비판 이런 것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의존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즉 칭찬을 먹고 사는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조금만 이렇게 약간 혼내는 얘기하면 너무 많이 막 슬퍼하는 아이들, 의존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특성값이 높은 아이들은요, 내가 주도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특성이 많은 아이들은요, 꼬마 선생님이다라고 할 정도로 기관에 가면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막 굉장히 이제 막 어른들 말씀도 잘 듣고 이런 특성값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하는 경험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대1 수업 상황에서요, 아이가 조금 더 뭔가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을 준다면 아이가 조금 더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요. 이 특성값이 높은 아이들은요. 선생님들이 딱 수업하러 가실 때 항상 웃는 얼굴로 가셔야 해요. 다정하고 따뜻한 선생님이어야 학습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이 약간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이 약간 조금 피곤하거나 약간 막 이렇게 표정이 어두운 상태로 가면 아이들이 선생님 눈치 보면 선생님 어디 아픈가 막 걱정하고 고민하느라고 수업을 잘 못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웃고 즐거운 얼굴로 아이들을 맞이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특성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칭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만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를 가지고 칭찬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요. 과정에 대한 칭찬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인내력 특성인데요. 인내력 특성은 뭔가를 파고들고 몰두해서 이렇게 성취해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입니다. 이 특성값이 많은 아이들은요. 막 이겨야 되고요. 안 돼도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기왕에 한번 잘해야 되고 하는 그런 특성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특성이 높으신 선생님들은요. 딱 목표를 세웠다. 이런 목표를 딱 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료해야 되고 또 할 때 잘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의 잘한다의 기준은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완벽하게 맞아야지 이제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자, 이런 특성값을 아이들도 똑같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특성이 많으면 공부 굉장히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특성값이 높으면 완벽하지 못할까 봐 시도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기지 못할까 봐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이 특성이 많은 아이들이 만약에 하기 싫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 아이들의 핵심 욕구는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야 라는 게 그 아이 마음에 있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하다가 싫어요 안 할래요 라고 한다면 왜 못할 것 같아서 걱정되니? 근데 선생님이 이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이거 끝까지 완성 못할까 봐 걱정돼서 그래? 아니야. 선생님이 이거 중간중간 도와줄 거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라고 하면서 중간중간 과정을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간혹 아이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자극 추구도 높고 위험회피도 높고 인내력도 높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어떨까요? 하고 싶은데 무서워요. 그래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기왕에 할 거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 마음이 막 속이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요.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하고 아이를 문제 있는 아이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아이 스스로 무언가 결정하지 못해 굉장히 속이 시끄러운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라 사실은 이런 기술적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이들이랑 상호작용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아이들을 사실 볼 때 자극 추구가 많은 아이들은 산만한 것 같고 위험회피가 높은 아이들은 소심한 것 같고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은 약간 누군가 눈치를 보는 것만 같고 그다음에 뭐 인내력이 높은 아이들은 너무 자기 세계에만 빠져서 약간 답답한 것 같다라고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자극 추구 특성이 많은 아이들은요. 굉장히 적극적이어서요. 무엇을 하더라도 굉장히 약간 막 손들어서 제가 저요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 수업할 맛이 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위험회피가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신중해요. 뭔가 할 때 섣부르게 나서지 않고요. 플랜을 잘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잘 따라갈 수 있는 안정감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물론 적응할 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적응하면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죠.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은요, 간혹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타고난 사회성이 엄청 좋은 아이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인내력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잘한다 선생님들이요. 아이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자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게 살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머릿속에 남는 이게 좋은 선생님들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의 기억이 왜 그렇게 좋았을까 곱씹어 보면 평소에는 나는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엄마한테도 듣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굉장히 좋게 잘 이야기해 준 선생님들이 굉장히 내 마음에 많이 남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냐면 이 비밀이 뭐냐면 아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기질적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줬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는 좋은 어른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질적 속성 자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설명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 또 충분히 잘 지키면서 건강한 어른과 건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잘 표현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에는요, 기본적으로 아이 성향 검사를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안에 포함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검사를 받은 상태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 결과를 선생님들도 보실 수 있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막 파악하는데 시간을 쓰시지 않으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검사 결과지를 선생님들도 보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아이와 더 상호작용 잘 하시면서 수업하실 수 있다. 이런 좋은 안전장치 저희가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매칭이 완료된 선생님들한테는 이렇게 선생님들도 검사해 보실 수 있도록 제안 드리면서요.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검사 해석 웨비나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위한 특별한 해석 웨비나도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요. 활동 증명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다 이제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인센티브에다가 아이들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질과 성격 요원 검사 결과지까지
드리고 또 수업 잘하실 수 있는 교고제와 커리큘럼까지 전달을 해드리니까요.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맨몸으로 가서 수업하시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이렇게 수업하실 수 있는 수업 프로그램과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선생님들에게 막 바리바리 갖은 무기를 막 다 드리고서 저희가 이제 수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은 알차게 누구보다 알찬 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긴 시간 교육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